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2021년 문제고요. 후반부 12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4번에서 25번 문제까지인데 앞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뇌 발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박스형으로 냈네요. 우리가 이제 태뇌 발달할 때 배종기, 그 다음에 배아기, 그 다음에 태아기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태뇌 발달, 태내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내기다. 자, 이 태내기 3단계인데 배종기를 우리가 발아기라고도 합니다. 발아기라고 한다. 수정에서부터 착상까지의 2주, 착상까지의 2주 기간 여기고요. 그 다음 배아기는 2주에서 8주까지의 기간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배아기 이후를 우리가 이제 태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이미 출제가 됐고요. 자,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착상된 이후에 배아기에서 한다? 아니요, 이때 합니다. 수정란의 세포 분열은 이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락. 자, 배아기는 2단계죠. 심장의 형성, 심장 박동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배아기 아닙니까? 배아기 때 심장 형성이 되고 심박동이 나타난다. 심박동의 시작이 나타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은 지문 맞습니다. 배아기 때 이루어지니까요. 태아기의 배아의 세포는 태아기로 나왔네요. 자,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분화된다라고 했어요. 배아기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태아기가 아니라 배아기입니다. 이게 틀렸고, 자, 여기는 배아기입니다. 배아기 때 외배엽. 자, 외배엽은 신경조직하고 표피, 그러니까 피부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피부조직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배엽. 자, 중배엽은 근육과 골격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배엽은 이제 소화기관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만 좀 썼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아기 때 분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간접 후면은 태아의 영향에 거의 미치지 않는다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죠. 당연히. 간접 후면도 태아에게 안 좋습니다. 자, 니은 하나 틀렸고 나머지 니은 하나 맞았고 나머지 틀렸죠. 기역 디귿 리을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1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뇌와 신경계 발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영아와 성인, 청소년기와 영아와 성인. 자, 이런 비교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연령대별로. 자, 영아는 성인보다 많은 시냅스를 갖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아기 때 시냅스의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속가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청소년기보다 영아기에 뇌의 성장 급등이 이루어진다? 네, 맞아요. 영아기가 성장 급등기 제1 성장 급등기거든요. 청소년기가 제2 성장 급등기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 비교해 놓은 것 같아요. 뇌의 성장 급등이 아주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영아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대뇌 피질의 발달은 영아기 이후에도 진행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뇌 피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발달은 영아기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아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가소성이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뇌 가소성. 앞에서 제가 1번 문제에서 가소성이란 말을 했었죠. 변화되는 유연한 것을 우리가 가소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뇌 가소성 이런 것들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뇌 세포가 있고 뇌 부위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잘 변화되고 발달되어 나가는 것을 뇌가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아기 때 훨씬 더 가소성이 뛰어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뇌의 수초화는 두 방구의 기능 분할을 말한다.
좌반구, 우반구의 기능 분할은요, 두뇌의 편제화라고 하죠. 뇌의 편제화, 두뇌의 편제화라고 하는 겁니다. 좌뇌, 우뇌 많이 들어보셨죠? 좌뇌, 우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뇌의 수초화. 자, 우리가 뇌의 수초화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냅스가 있잖아요. 시냅스의 축삭돌기 말단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축삭돌기 말단에서 이제 그 수상돌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축삭돌기 말단은 신경전달 물질을 내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수상돌기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냅스예요. 이게 시냅스인데, 여기는 축삭돌기 말단에 앞에 있는 슈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슈반 세포의 세포막이 이 축삭돌기의 표면을 감싸는 거예요. 딱 감싸면서 수초화가 이루어지면서 신경 전달이 더욱 촉진되는 거거든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뇌의 수초화라고 합니다. 수초화도 상당히 중요하죠. 수초화가 잘 되면 이제 시냅스의 그 활성화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영악이 운동 발달입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대근육에서 소근육, 뭐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죠? 대체로 다리, 발을 능숙히 사용하기 전에 머리, 목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운동기술의 발달 속도와 개인차가 있죠? 개인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중심에서 말단으로 가죠. 말단에서 중심이 아니라 중심에서 말단으로 가죠. 중심에서 말단, 말초로 가는 겁니다. 소근육 운동은 생후 6개월 안에 완성된다. 소근육은 되게 이제 우리가 끝에 말초에 있는 근육들이 소근육이거든요. 근데 그게 6개월 안에 완성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6개월이 아니죠. 5세 정도에 완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5세 정도. 유아기 보면 되겠죠. 유아기가 3세에서 6세니까 자, 유아기 정도의 이제 소근육 운동이 기능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근육 운동인 기기와 손뻗기는 영아의 주변 탐색을 가능케 한다. 뭐 기기나 손뻗기나 다 주변 탐색과 연관성이 있는데 여기가 틀렸어요. 자, 기어갑니다. 아이가 기어가면은 당연히 대근육 운동이에요. 대근육 운동. 여기 있는 몸체를 다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 손뻗기는 이거예요. 손을 쫙 뻗는 거. 손을 쫙 뻗는 거. 이게 손이잖아요. 손을 쫙 뻗는 거. 이것은 소근육 운동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았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 보면 여러 가지 것을 넣어드렸어요. 대근육 운동은 기기, 걷기, 달리기, 뛰기, 기어오르기, 균형 잡기, 공 던지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이제 뻗기나 어떤 것을 잡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다 소근육 운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피아제 이론이 나왔고요. 피아제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7세에서 12세로서 구체적 조작기는 아동기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식입니다. 사물을 공통의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나요? 네. 분류 능력 획득하지요. 분류 능력 획득하지요.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지각적 외향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지각적 외향으로 판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전 단계인 전조작기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조작기 때 이루어지는 건데, 좀 이렇게 지각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비커 실험 아시죠? 비커 실험. 하나는 길다란 비커고, 하나는 넓적한 비커예요. 물을 똑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딱 지각적인 외양만 보고 이게 높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 지각적 외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보존 개념이 아직까지 획득되지 않은 거죠. 보존 개념의 미획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맞는 거고 이제 구체적 조작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라 전조작기다.
구체적 사실이 없어도 가설 연역적 추론을 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형식적 조작기잖아. 이거는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가설 연역적 추론을 한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청소년기가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키, 무게 등 속성에 따라 항목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서열화라고 하죠. 서열화 개념을 획득한다. 자,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과 리을이네요. 두 개.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전조작기 이야기고 3번은 디귿은 니은은 전조작기 이야기고 디귿은 형식적 조작기 이야기였으니까요. 자, 18번 문제에 들어갈까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난 기억 전략, 기억수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자, 1번은 정교화, 2번은 조직화, 3번은 시연, 4번은 상위 기억, 5번은 개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곰과 얼음을 기억하고자 할 때 얼음을 안고 있는 곰을 떠올려서 두 개의 항목을 기억했다. 자, 얼음을 꽉 껴안고 있는 곰을 생각하죠. 자, 이게 이제 심상이죠, 심상. 이미지화해서 심상화해서 기억하는 거네요. 그쵸? 이것을 우리가 정교화라고 합니다. 정교화. 정교화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심상화해서 기억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정보가 장기 기억에 있어요. 그것과 연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정교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연하면 암송이에요, 암송. 단순히 이제 암송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정교화가 답입니다. 조직화는 여러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 가지 단어를 범주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직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을 같은 것끼리 범주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것끼리 범주화해서 그걸 암기하는 방법이죠. 자,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학교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학교와 연관된 단어를 학교로 범주화를 하고 학교가 아닌 다른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아닌 다른 단어들은 또 다르게 범주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화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단어를 범주화하는 거다. 주자입니다. 범주화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답은 1번입니다. 심상화하는 것은 정교화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도 정교화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정교화 시연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교화의 개념은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드너가 이야기했던 다중지능 이론이죠. 다중지능 이론은 9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9가지. 자, 옳은 것은 입니다. 다중지능은 뇌의 동일한 영역과 관련이 있다? 아니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적인 것이 있고 음악적인 게 있거든요. 언어적인 것은 좌뇌고요. 음악적인 것은 우뇌가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영역 아니에요. 다른 영역과 연관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중지능은 논리, 언어, 유동적 지능 3개 아니 9가지라니까요. 9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지능은 여러 개의 독립적인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맞네요. 여러 가지의 9가지가 들어가겠죠. 9가지의 독립적인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연지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타인을 공감한다는 것은요. 그렇죠. 인간친화라고 해요. 인간친화 또는 대인관계지능이란 말도 써요. 대인관계지능, 인간친화지능이라고 하죠. 자연지능이 아니고요. 자연친화지능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논리수학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지능 영역보다 우수하다? 아니에요. 자, 논리수학적인 지능이 있어요. 그런 지능이 있는데 논리수학적 지능이 높다고 해서 모든 다른 지능에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게 높아도 다른 지능이 더 높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죠.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어떤 것이 가장 높다, 어떤 것이 가장 낮다,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지능이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친사회 운동이 있네요.
친사회적 운동을 이타적 행동, 이타 행동이라 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이니까 이타적 행동이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이타적 친사회적 행동은 초자 발달과 연관성이 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자 발달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유아기에는 타인의 고통을 직접 보지 않고 주로 상상만으로 강제이입을 한다. 아니죠. 유아기 때 3세에서 6세 때 타인의 고통을 직접 보지 않고 상상으로 감정이입하지 않습니다. 직접 봅니다. 직접 보면서 감정이입을 합니다. 감정이입을 한다. 자, 유아기의 나이가 아까 몇 살이라고요? 3세에서 6세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자, 사회교환 이론에서 이 교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자, 쭉 보면 보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친사회적 행동으로 인한 손해가 있어요. 친사회적 운동으로 이제 손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것이 보상보다 크다. 그러면 친사회 운동은 안 하겠죠. 감소합니다. 자, 손해가 있고 친사회 행동으로 인한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이 있는데 손해가 더 크면은 이 행동은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타적 행동은 유아기 때보다 아동기에 더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유아기 때보다는 아동기 때, 유아기 때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아동기 때 좀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아기 때는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자, 사회학습 이론에 따르면 친사회 운동은 보상, 친사회 행동에 대한 보상의 관찰은 친사회 행동의 증가를 갖고 온다라고 했어요. 친사회 행동에 대한 보상, 이게 이제 보상의 관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리 강화라고 할 수 있죠. 대리 강화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대리 강화를 통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겠죠.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피아제는 타자 이렇게 해온다겠죠. 타율과 자율이 있는데 타율적 도덕기의 아동은 규칙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본다. 이건 자율적 도덕성이죠. 앰뷸런스 생각하면 돼요. 앰뷸런스가 중앙선 침범하고 신호 위반하고 갑니다. 잘못됐다? 아니죠.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자율적 도덕성이 아니죠. 타율적 도덕성이 앞단계고요. 자율적 도덕성이 뒷단계예요. 이 나이에 한 10살 정도, 10살 전에, 10살, 9살 전에는 타율, 그 다음에 후에는 자율.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탈락. 자, 콜버그의 5단계가 뭐냐면 사회계약 지향 단계입니다. 이걸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죠. 사회적 합의라고 이야기했어요. 합의. 자,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는 법이 있어요. 충분히 이거 잘못됐다라고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있어요.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해서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반두라는 강화와 처벌과 모방으로 도덕적 행동의 학습을 설명한다. 이 강화는 대리 강화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이 처벌은 대리 처벌을 말합니다. 모방을 아시겠죠? 모델링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대리 강화는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처벌받는 걸 봤어요. 그럼 그 행동 안 하겠죠. 오케이, 그게 대리 처벌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강화와 처벌이 스키너니까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대리 강화와 대리 처벌이란 것도 반두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강화와 처벌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옳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해서 동성부모와의 동일시, 네, 동성부모와의 동일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죄책감, 초자아는 도덕성 발달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성부모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동성부모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시기가 남근기예요. 그 남근기 때 발달하는 게 초자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죄책감. 우리가 이제 그 죄책감은 에릭슨으로 정리하면 신불, 자수, 주, 죄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가 무언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자, 양심이 도덕성 아닙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 해요. 자, 이해되시죠? 상과 벌에 의해서 초자가 발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이상을 꿈꾸고, 그 다음에 벌을 받았을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죄책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뭐만 틀렸나요? 기억 하나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맞죠? 답은 5번입니다.